자, 오늘은 클래스룸에서 강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4주 동안 실습이 있고, 오늘 다 어레인지 됐죠? 시간하고, 조교하고. 그래서 오늘은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 미래 디스플레이 공정 기술. 그래서 대표적인 퓨처 디스플레이 공정 기술로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플렉시블 고장났다. 디스플레이 공정, 그리고 인쇄전자, Printed Electronics and Printed Display. 요 두 가지를 미래 디스플레이의 공정 기술의 핵심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여기에 보면 플렉시블이 그냥 구부리는 벤더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갤럭시 노트 4의 엣지라고 하는 데서 벤더블이 뭐냐, 한번 플렉시블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계속 구부렸다 폈다 할 이유는 없죠. 한번 엣지에 구부리기 위해서 플렉시블을 만들었는데 그 형태가 벤더블. 그 다음에 폴더블, 이 양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접어서 이 책처럼 볼 수 있는 폴더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책처럼 볼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제대로만 되면 개념적으로 상당히 시장에서 먹혀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웨어러블, 몸에 지닐 수 있는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사람 손목이든 이 웨어러블을 구글 글래스도 웨어러블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몸에 지닐 수 있는 디스플레이. 그러면 몸의 그 콘투어에 따라서 이 컨포머블,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살표가 보면 점점 기술적으로 어려워지는 난이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트레쳐블. 완전히 꾸길 수도 있고, 꾸겼다 펼쳐 할 수도 있는 디스플레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기술이 여기까지야. 벤더블. 한 번 구부리면 끝. 다시 구부리고 폈다 할 이유가 없이 벤더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디자인 측면에서 엣지 디스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아 돌린 겁니다. 감아 돌렸는데 이 컨셉은 얇고 가볍고 그 다음에 깨지지 않는 디스플레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휴대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카바 글래스 있죠. 위에 그 똑똑 두들겨도 안 깨지고 두들겨도 안 깨지고, 이 코닝의 고릴라 글래스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가의 이 스크래치도 안 나고 깨지지도 안 하고, 이 떨어뜨려도 웬만큼 견딜, 잘 깨지긴 깨진다만서도 그것도 운 나쁘게 떨어뜨리면 깨져. 콘에 떨어뜨리면 깨지는데,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카바 글래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카바 글래스 밑에 타치 센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있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기본적으로. 그죠? 요 뒤에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암만 플렉시블하게 해봐야
이놈이 못 쫓아오는 거야. 이놈도 못 쫓아오고. 지금 개념은 타치는 카버 글래스 이 반대쪽에 가서 들러붙어 있어. 그죠? 그래 사람이 손을 정전 때문에 타치 위치를 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 카버 글래스가 글래스야, 아직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느냐? 진짜 어렵게 만들었지. 이거는 플라스틱 위에 플렉시블을 만들었어. 이 카버 글래스가 플라스틱이 안 되거든, 아직.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꼽으려는 거야. 엣지 형태로.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 여기 옆에 이게 버튼, 카메라 구멍 등등을 전부 레이저로 가공을 해야 돼. 뭐 등등. 그러니까 카버 글래스 가공을 어렵게 해가지고 요런 플렉시블, 벤더블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감싸 안는 그런 형태밖에 진전을 못했다. 이제 엄격하게 보면 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되는데 플렉시블 스마트폰이 못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걸로 포기를 하느냐, 폴더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게 되면 아직은 기술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폴더블 하는 그 가장자리가 켰다 썼다 하면 디스플레이가 거기서 뭐가 되겠어요? 그냥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죠? 폈다 썼다. 근데 요런 개념, 이게 접어서 들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는 펴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요 약 4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이제 발전해 나가고 엔지니어들은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료, 그 다음에 소재 등등에서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라운드 별로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주머니에 넣기만 힘들고 LG의 그 뭐죠? G 플렉스인가 하는 그 놈도 마찬가지. 어렵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플렉시블 올레드는 진짜 플렉시블 올레드야. 플라스틱 위에 어렵게 만드는 디스플레이 자체는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된 디스플레이인데, 카버 글래스 아까 이야기했죠. 타치 패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배터리 패키지도 이 뒤에, 디스플레이 뒤에 있잖아. 배터리도 겨우 억지로 이렇게 구부려 놓은 거야. 이것도 한번 구부려 놓으면 끝. 폈다 꼈다가 아닌. 그런데 현 상황이 플렉시블 올레드가 프로덕트는 나왔지만은 아직 시작 단계다. 그래서 이 모바일 쪽에 이거 뭐 약간의 미래, 약간 살짝 미래, 그죠? 그리고 스마트워치, 그 다음에 폴더블, 그리고 투명, 플렉시블, 투명하고 플렉시블한 이런 이 모바일 디스플레이, 모바일 기기가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 R&D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Tomorrow's true flexible OLED for any shape. 웨어러블, 팔찌. 또 뭐 큰 기술, 어려운 기술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벤더블. 그러니까 요 몸 통째에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톡 튀어나옵니다. 이런 형태든지, 또 이거는 렉사스에서 공개한 이 플렉시블, 자유자재로 자유로운 형태로 만들어서 이 대시보드, 그 다음에 이 모든 일렉트로닉스 디스플레이를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로 애니 쉐입으로 구현하겠다. 요 하나는 이게 뭐야? 롤러블. 그러니까 돌돌마리를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끄잡아내서 디스플레이. 근데 나는 뭐니 해도 개인적으로는 요게 대박을 터뜨릴 것 같아. 예?
요 사이에 이음새만 어떻게 보면 이음새 좀 미끼로서는 어떡하겠어요. 책도 이음새가 있는데 그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듀얼 디스플레이. 이 새로운 콘셉트이 뭐냐? 주머니에 넣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지금 디스플레이가 뭐 5인치, 5.5인치, 5.7인치로 사이즈는 커가는데 항상 뭔가 아쉬워. 그죠? 그러니까 이 기능을 많이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까지도 투명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투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미래는 야 저게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러니까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서 말이 아직 많아요. 야 이거 사실은 여러분들 쓸 거야? 어? 좀 애매하지 그죠? 어? 애매해. 만들기는 엄청 어려운데 이게 이 튜브로 갖고 다니다가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끄잡아내서 보겠어. 물론 뭐 이 보탄 하는 데는 폭폭 튀어나오겠지. 근데 편리성은 편리성인데 이게 너무 이 개발하는 엔지니어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시장성이 없는 거를 어거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플렉시블이 말이 많은 거야. 어? 저기 또 이거는 오케이 그죠? 지금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 보면 자동차 안이 아이폰이야. 아이폰 자동차야 사실은. 어? 지금 플렉시블은 안 들어가 있지만 있으면 쓸 거야 그 사람들이. 17인치 LCD가 모든 타치 기능으로 이거 동작을 다 버튼이 없어요. 버튼 없고 디스플레이도 전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아이폰을 확대한 전자전기 자동차야. 그러니까 미래 자동차는 앞으로도 이 전기 자동차가 되면 디스플레이도 같이 거기에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벌써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야.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렉사스가 발빠르게 한 수 떠가지고 야 우리는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자동차 안에 도배를 하겠다. 너희들 플렉시블 만들어내기만 내라 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하기 위한 코어 테크놀로지 첫 장에 이야기한 벤더블, 롤러블, 폴더블, 스트레쳐블 그러니까 이 레디어스 커베처 구부림 벤더빌리티 그러니까 바로 요 레디어스 커베처가 8mm 정도 구부릴 수 있으면 벤더블 그죠?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 정도면 더 이상 8mm도 필요 없어요. 1cm 정도로 구부릴 필요도 없어. 완만하게 엣지를 이렇게 감싸는 정도거든. 그죠? 롤러블 동그랗게 할 수 있는 거는 5mm 정도. 폴더블은 이게 어려운 거야. 책처럼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려고 하면 이 접힐 때에 이 레디어스 커베추가 곡률 반격이 1mm 정도는 견뎌야 된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스트레스를 견뎌야 된다. 이거하고 그거는 엄청 차이 나는 겁니다. 벤더블은 한번 구부려 놓고 끝. 그죠? 고정돼 버리는 거고. 이놈은 계속 펼쳤다 접었다를 반복해야 되니까 이 폴더블이 받는 이에 필요한 그 강도, 경고성은 벤더블하고 또 다르죠. 스트레쳐블은 그야말로 구부리는 사실은 스트레쳐러블은 디스플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센서, RF 센서 이런 거로서 뭐 메디칼용이라든지 뭐 건강용, 병원용 이쪽이 주가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 그림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다. 스트레쳐블 있다. 없네.
그래서 bendability is a function of radius, curvature and thickness. 실리콘 웨이프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아주 얇게 가공만 할 수 있으면 밴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thickness D하고 radius curvature의 펑션이다. 로 표시된다. 얇게 하든지 얇게가 하지 않으면 radius curvature를 크게 하는 것을 그냥 acceptable 하든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컴포넌트 보면 카바 글래스. 그러니까 이게 2B지, 2B. 카바 글래스도 플렉시블 해야 되고, 타치 스크린도 플렉시블 해야 되고, 올레드의 엔캡슐레이션. 우리가 지난 올레드 공정할 때 올레드를 다 완성시키고 그 위에 엔캡 기술, 외부하고 차단시키는 플렉시블 엔캡슐레이션도 플렉시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회로 서킷도 플렉시블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TFT도 플렉시블 해야 되고, 플렉시블 기판, 이건 6개의 메이저 컴포넌트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또는 플렉시블 디바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개발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재 공정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일거리야. 그죠? 엔지니어들이 할 게 없으면 지금 봐. 디스플레이 UHD 다 가버렸지. 빅 스크린 다 가버렸지.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 이번 중국, 새로 시작한 중국에서도 뭐 107인치 만들어내고 보면 엔지니어들이 손만 빨고 야 중국 쫓아온다 우리 어떡할래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일거리가 이거는 일거리가 많거든. 새로운 하나의 이 필드야. 그러니까 소재도 개발해야 되지. 이 카바 글래스 아닌 카바 플라스틱도 안 깨지고 스크래치 없고 두들겨도 그리고 또 투명해야 되고 아주 투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삼성도 플렉시블 카바 플라스틱으로 한번 이번에 해볼까, 내부적으로 해볼까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못한 게 플라스틱을 카바 글래스로 했더니 이 투명도 트랜스페런스가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면 암만 기능상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시장에서 먹혀들질 않아. 유리처럼 투명하게 그 디스플레이를 그대로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게 아니고 플라스틱을 얹었더니 이게 뭐 굴절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매치가 안 되는 어쨌든 좀 뿌옇게 보인다. 그러면 끝.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이미지 퀄리티를 희생을 하면은 딴 거 암만 좋아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6가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카바 글래스, 플라스틱 윈도우. 그러니까 제일 요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플렉시블 윈도우, 플렉시블 카바 글래스죠. OCA가 뭐냐? 옵티컬리 클리어 어드히시브. 그러니까 이거를 본딩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 사이에 아주 투명한 이 어드히시브 또는 레진을 가지고 요 각 층을 또 붙여줘야 돼. 그 사이에 또 형광판이 있고 또 OCA가 또 있어요. 여기 플렉시블 타치 스크린 때문에 베이스 필름에다가 그러니까 각 층을 붙이기 접착을 하기 위해서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플렉시블 올레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있고, 이게 이런 플렉시블을 하기 위해서 이런 투명 풀이죠, 말하자면. 이런 각 층을 전부 플렉시블하고, 근데 다 플렉시블하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풀이 딱딱해버리면 또 문제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플렉시블을, 전체를 플렉시블 한 일체형으로 이렇게 플렉시블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요소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골치 아픈 거야, 사실은. 이때까지 글래스 가지고 놀 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그래서 플라스틱 윈도우는 뭐 펫 필름이라고 하는 투명 필름 위에다가 하드 코팅, 그 다음에 이 편광판도 아주 얇아야 되고, 플렉시블 어드히시브, OCA라고 하는 이 어드히시브도 같이 플렉시블 해야 되고, 타치 스크린도 여기 있습니다만, 타치 스크린도 이때까지 ITO 2장으로 타치 스크린을 만들었는데, 야, 2장도 이렇게 구부리기가 더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한 장으로 싱글 레이어 ITO가 아닌, ITO는 깨진다고 또, 그죠? 메탈 메쉬, 이거 아직 안 했죠? 메탈 메쉬로 싱글 레이어.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타치 스크린의 다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실버 나노 와이어라든지 뭐 카파, 메탈 메쉬 등등을 이 플라스틱 타치 스크린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된다. 어드밴스드 디스플레이의 트렌드입니다. 아까 이제 플렉시블 이야기는 조금 그만하고, 이 앞으로 하나의 또 이 중점 과제가 올레드를 프린트로, 잉크젯 프린트로 올레드를 RGB를 패턴하는 것. 지난 시간에 올레드 RGB 패턴 하려고 무던히도 뭐 스몰 매스크도 쓰고, LG에서는 화이트 그냥 제가 컬러 필터도 넣고, RGB 만드는 것이 그만큼 비싸고 복잡한 어려운 공정인데, 이 잉크젯 이렇게 우리가 사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저기 PC용 잉크젯하고 크게 다른 거 없는데, 이 잉크 방울의 컨트롤을 매우 정확하게 컨트롤해서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댐을 만들어 놓고 RGB를 거기다 채워 넣는 거야. 그죠? 말이 채워 넣지. 우리가 올레드 첫 시간에 이 한 7층, 8층 되는 이 레이어가 토탈 두께가 100나노. 그러니까 몇 방울로 끝을 내야 돼, 한 레이어씩. 그러니까 몇 층을 RGB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HTL, HIL, ETL, EIL, EL 레이어 모든 층을 각각 몇백 옹스트롬 단위로 그 드랍 잉크젯을 떨어뜨려 가지고 아주 균일하게 이 코팅을 해야 되거든. 이게 두께 차이가 옆집 돔하고 두께 차이가 0.5%가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1% 미만의 두께 차이를 잉크젯으로 채워 넣어야지만은 얼룩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에 일본 세이코 앱손만 열심히 이걸 했는데, 요사이는 조금 될 법하니까 잉크젯 프린트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또 끼어들었어. 잉크도 우리가 올레드 할 때 올레드 재료가 뭐라 그랬죠? 솔리드, 그죠? 고체죠. 펠렛이라 그랬죠. 이거를 이 성화, 기화 시켜가지고 베이퍼를 하는 게 올레드 재료. 이거를 잉크젯을 하려 그러면 또 솔루션을 만들어야 돼. 잉크를 만들어야 돼. 그 과정에서 또 수명도 죽고 또 비스카시티 등등 여러 가지 이 잉크를 만드는 기술도 굉장히 고난이도의 케미스트리가 필요하다. 이건 이 기계적인 프린팅 기술, 그 다음에 소재 기술, 이 잉크젯 올레드 TV를 하는데 필요하다. 근데 이것이 되면 뭐가 장점이 있느냐? 싸게 올레드 TV가 조금 몇 년만 기다리면 지금 비싼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올레드
LG OLED TV 55인치가 1,500만 원 하다가 이제 399만 원 내렸잖아. 몇 달 사이에. 어? 막 미리 내기로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된다고 하면 LG는 별로 도움 될 거 없다. 어차피 화이트로 시작해 버렸으니까. 그죠? 된다면 누군가는 잉크젯으로 그냥 똑똑똑 RGB를 잉크로 찍었네. 나는 처음에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봤는데 요즘 이 진행되는 걸 보면 별로 멀지 않았어. 잉크젯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진짜 올레드를 싸게, 그죠? 누군가 또 한 번 하겠죠. 뭐 LG가 할지, 삼성이 할지, 일본 업체가 할지는 모르지만은 프린트드 디스플레이가 왜 요구가 정제되느냐. 옛날부터 많이 시도한 기술입니다. 프린티드를 하지 않을 때는 진공 장비,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서 예를 먹고 포토 리사그래픽 우리 배웠죠. 포토 공정을 쓰고 에칭을 하고 패턴을 뜨고 이거를 프린트로 하게 되면 저비용으로 할 수 있고 이 프린팅 한 분으로 끝낼 수 있다. 다 좋은 이야기야. 이것 때문에 이 프린티드 디스플레이를 하려고 오랫동안 모든 업체에서 했는데 그 사이에 별로 성과가 없었죠. 워낙 프린트, 아까 이야기했죠. 잉크젯 똑똑똑똑 떨어뜨려 가지고 그 유니포미티 0.5% 플러스 마이너스 두께 유니포미티를 맞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요 사이에 조금 많은 가능성이 보인다. 플라스틱, 즉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본적으로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냐? 기본적으로 글래스 캐리, 이때는 글래스를 잠시 이용하는 거죠. 그죠? 왜? 장비가 전부 글래스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포토 모든 것이 플라스틱 PI계, 이 폴리이미드를 글래스 위에 붙이고 라미네이션에서 붙이고 그 다음에 TFT 칼라 필터 공정을 똑같이 합니다. 유리 위에 붙은 플라스틱 위에다가 TFT 공정을 하고 칼라 필터 공정을 하고 이때는 플렉시블 LCD 이야기다. 그죠? 이때 초기에 이제 LCD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레이저 탈착. 밑에서 레이저를 딱 붙여주면 요 사이에 붙은 이 특수 어드히시브, 플라스틱을 붙인, 글래스에 붙인 특수 어드히시브가 레이저 열을 받아서 열팽창 계수 차이 때문에 똑 떨어져 나와. 그러면 글래스는 이제 빠이빠이 하고 플라스틱 위에 TFT 하고 칼라 필터, 액정. 모든 공정은 똑같이 합니다. 해가지고 글래스만 뜯어내면 이렇게 LCD로도 LCD, TFT LCD 온 플라스틱이 구현이 된다. 근데 이제 요새는 OLED가 또 조금 가능성이 보이니까 LCD는 플렉시블 하더라도 백라이트를 또 플렉시블 하게 되잖아. 그죠? 그런 제약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전부 OLED를 플렉시블로 또 이제 시프트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순서가 좀 정리가 안 됐다. 이거는 스킵하자. 미래, 먼 미래 롤로 감아가지고 뚱땅뚱땅 해가지고 여기서 인프린트, 프린트 방식을 해서 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온 플라스틱을 롤투롤로 자동적으로 하겠다는 먼 미래 잉크젯 기술을 써가지고 이건 아직도 조금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미래 기술이라고 적어놨고
이 올게닉 TFT, 올게닉, 즉 솔루션 TFT를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진공정착한 아모포 실리콘을 대체할 미래기술, 뭐 펜타신, PTAA 등등 올가닉 세미콘덕터를 같은 방법으로 이 올가닉 세미콘덕터를 이렇게 잉크젯으로 프린팅해서 올게닉으로 올게닉 TFT를 만들었던 과정입니다. 이게 솔루션, 프린팅 할 수 있는 솔루션 세미컨덕터 중에 실리콘을 이 솔루션으로 만드는 방법, 올게닉 TFT, 올게닉을 이거 자체가 이제 솔루션이니까 하고, 어서 말하는 산화물 TFT를 이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잉크젯, 잉크로 사용해서 실제로 코비오라고 하는 이 벤처 업체입니다만은 이 실제로 잉크젯으로 TFT를 만드는 실내도 있습니다. 잉크젯으로 했더니 모빌리티는 조금 멍틀어지만은 TFT 특성은 나오더라. 올게닉 TFT입니다. 잉크젯으로 프린팅해서 내는 공정이 있는가 하면 임프린트, 그야말로 이 임프린트, 포토레지스트를 만들어서 위에 도장을 그러니까 패턴, 그러니까 도장을 꼭 찍어내. 여기서 보면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포토레지스트가 이렇게 패턴을 떨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탈을 우리가 포토 공정을 하지 않고 임프린트로 이런 라인 또는 이런 형태의 패턴을 임프린트 형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플렉시블 올레드 한번 이야기는 했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글래스 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넣고 그 다음에 똑같은 TFT 공정, 아몰레드 공정, 그 다음에 방막 엔캡슐레이션 공정을 하고 난 뒤에 레이저로 글래스를 디태치는, 이게 이제 기본 아까 저 노트 갤럭시 노트 엣지 4 또는 그 이전 버전 플렉시블을 지금 현 단계에서 이 상용화하는 기술입니다. 플렉시블 올레드. 여기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 방막으로 엔캡슐레이션 하는 것. 그죠? 이 올레드를 청청히 방막을 입혀가지고 외부로부터 수분을 방지를 차단을 시켜야 되거든. 그것이 이제 플렉시블 올레드의 제일. 그러니까 LCD로 플렉시블을 하게 되면 이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또 LCD의 또 걱정은 틴필름 엔캡슐레이션 이렇게 까다롭게 할 필요는 없는데 백라이트를 또 플렉시블 하게 해줘야 되고, 플렉시블 하다 보면 백라이트라는 놈이 또 부담이 되거든. 플렉시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두께가 늘어난다.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올레드가 성장을 할 바에는 올레드로 승부를 걸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디스플레이에서의 하나의 트렌드야. 뭐 LCD라고 플렉시블 못하는 건 아닌데 작은 후순위로 밀려버렸어. 그리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 커브드 LCD, UHD 하고 하는 거는 플렉시블이 아닙니다. 글래스를 해가지고 힘으로 그냥 당긴 거야. 구부린 거야. 그죠? 원래 지금 TV는 그거를 이 어려운
플라스틱이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똑같이 글래스에다 하고 유리를 조금 얇게 하면 이 밴딩이 좋겠죠. 그리고 이 프레임으로 억지로 이제 구부린 정도다. 거기에 필요한 TFT 구조가 조금 달라지고 뭐 재료가 달라지고 하는 건 하나도 없다. 프린터블 디스플레이, 프린터블 올레드 이야기겠죠. 잉크젯 프린트 올레드.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두께 유니포미티가 0.6%까지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들룩들룩 물어. 사람 눈이 0.6% 차이의 휘도를 사람 눈이 인식을 하는 거야. 그게 문제야. 그 다음에 이 라이프타임 이해를 솔루션으로 만들다 보니까 라이프타임이 한 60%로 죽어버려. 반 정도로 죽어버려. 이거를 또 소재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이 방막 틴필름 엔캡슐레이션. 이때까지는 올게닉, 인올게닉, 올게닉, 인올게닉, 올게닉, 인올게닉 7층을 진공해서 이 짓을 했거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올레드 엣지야. 그 다음에 LG가 만든 뭐죠? 그 아이폰 워치 똑같아. 플라스틱 두 개 공정은 비슷한데 이 짓을 해서 올레드를 플렉시블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 싱글 레이어, 싱글 올게닉, 인올게닉으로 가능성이 보이더라. 아직 이게 검증된 건 아니고 상용은 안 됐지만은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플렉시블 올레드도 이제 공정이 단순화되고 있고 또 소재도 개발되고 이걸 또 잉크젯으로 하게 되면 훨씬 유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잉크젯이 자꾸 이제 각광을 받는 게 RGB 프린팅도 잉크젯. 올레드에 이거는 지금은 잉크젯 올레드 자체는 잉크젯이 아니죠. 똑같은 올레드인데 이베프레이션 정착한 이베프레이션인데 엔캡슐레이션을 잉크젯으로 공정 단순화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쪽으로 움직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잉크젯이라는 것이. 끝. 내가 시간을 맞추려고 그림으로 참고만 하세요. 이게 이제 플렉시블 산화물 TFT 회로를 이렇게 실제로 이게 울산 과기된지 모르겠다 해서 최근에 발표를 했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헷갈릴 것 같아가 내가 줄여버렸어. 올게닉 산화물 TFT를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잉크젯을 했더니 TFT 특성이 제법 잘 나오더라. 모빌리티가 한 여기 얼마쯤 나오더라? 한 5 정도. 메탈 라인도 잉크젯으로 프린트로 해서 많은 실버, 메탈을 잉크젯으로 이렇게 그려내는 이런 액티비티가 플렉시블 하기 위해서 액티비티가 많이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올레드뿐만 아니고 이잉크, 그죠? 전자책에서는 이잉크 이런 것들도 플렉시블하게 만들어서 플라스틱 위에 시도를 했는데 올레드 플렉시블이 나오면서 속 죽어버렸어요. 이 잉크 자체가 별로 인기가 없잖아. 컬러가 안 되고 흑백밖에 안 되고 하지만은 아직도 니치 마켓에는 이 잉크를
이 플라스틱에 해서 진짜 책, 전자책처럼 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잉크가 이 전자책이 잘 안 팔리니까 많이 죽었는데, 슈퍼마켓에 이 프라이스 택 아주 싸게, 그러니까 이거 뭐 컬러도 필요 없고 싸게만 할 수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를 프린트로 만들어서 그냥 패널 하나에 50센트로 그냥 싸게 할 수 있는 그 기술도 있다. 우리가 아는 올레드 플렉스빌이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로직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실제적으로 올게닉 TFT를 잉크젯으로 플라스틱 위에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이 잉크, 이 페이퍼를 넣어서 전자책을 만들려고 공장까지 차렸다가 끝. 투자만 엄청 어마어마하게 하고 독일 정부에서도 많이 밀었고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샘플만 계속 나오다가 공장을 결국 못 돌리고 시기적으로 안 맞았어. 2008년에 아이패드가 나올 때였거든. 그러니까 되게 운 나쁜 시간을 정했어. 이 침침한 블랙 화이트 이 잉크를 이렇게 플라스틱 위에 전자책을 만들겠다. 야심차게 공장을 차려놓고 막 투자도 받고 하다가 그 전해 아이패드 컬러가 딱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보는 사람마다 이걸 누가 써? 뭐 이제 그러고 한마디로 끝나버렸어. 많은 이런 짓들을 많이 했어. 액정 가지고 플렉시블 뭐 프린트 이것도 소니에서도 이런 짓을 했고 이 잉크가 일단은 죽어버렸으니까 죽지는 않았지만은 메인스트림에서 완전히 빠져버렸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플렉시블 올레드. 남은 스토리는 어떻게 아까 이야기했던 나머지 부품들